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3장에 있는 내용 중에 RLC 직렬회로, 그 다음에 RLC 병렬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크기, 그리고 역률,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RLC 직렬회로를 보도록 하죠. RLC 직렬. 자, RLC 직렬은 저항과 인덕턴스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RL 회로, R과 L만에 있는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로로 먼저 그려보게 되면 R과 L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렬회로에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 중에 직렬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직렬에서는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것도 교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저항을 제가 R이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L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우리 XL 유도성 리액턴스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XL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오메가 L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를 XL 그냥 우리가 식을 쓰기 위해 그냥 X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리액턴스 X 오메가 L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R, L에 걸리는 전압을 VL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죠? 전체 전압을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다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화약과 같다. 그럼 얘를 V는 VR 더하기 V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벡터적인 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V는 자, VR은 I 곱하기 R이에요. IR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플러스 VL은 IXL이잖아요. IXL 여기서 XL이 뭐라고요? 오메가 L이라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XL에는 우리 뭘 곱했어요? J를 곱했어요. J를 곱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I로 한번 묶어볼게요. I로 묶으면 얘는 R 플러스 J X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한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자 여기에서 이제 임피던스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임피던스 G는 뭐라고 쓸 수 있다? R 플러스 J XL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얘가 XL이 오메가 L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는 3옴이고요. 얘는 4옴이다 라고 하면 얘 임피던스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3 플러스 J 4 이렇게 쓸 수 있다. 얘가 플러스 J4라고 하는 걸 보고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4가 오메가 L이라는 값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이 임피던스를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벡터로. 자, 그럼 얘는 실수부고 얘는 허수부잖아요. 여기 이제 J가 되는 거죠. 자, 보면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 4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3.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4. 그러니까 J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더한 것이 임피던스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게 임피던스란 말이에요. 맞나요? 맞죠? 얘가 임피던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임피던스의 길이는 얼마이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이다. 그럼 식으로 써보면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임피던스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임피던스의 제곱은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구나.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임피던스는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구나.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구나. XL의 제곱이구나. 그럼 얘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서 얘가 5가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가. 이거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임피던스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5이고요. 임피던스는 5이고. 자, 얘 전압을 편의상 얘 10V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10V. 이렇게. 10V. 그러면 자, 전체 전류 I는 우리 I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 맞아요? 얘는 임피던스는 우리 방금 5라고 계산했고요. 전압이 10이에요. 그럼 얘는 2A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2A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VR은 R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분명히 저항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3. 6V네 이렇게. 맞죠? 그럼 VL은 전류 곱하기 XL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4. 8V네. 맞아요? 근데 우리 J는 뭘 붙인다고요? J. XL에는 J 붙인다고요. J. 맞아요? 그럼 V는 얘 더하기 얘라고 했잖아요. 전체 전압은 얘 더하기 얘니까 뭐야? 6 플러스 J 8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벡터도로. 자, 얘는 6. 똑같이 6. 그죠? VR. 그 다음에 얘는 8. J8에 여기 J잖아요. J8.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게 전체 전압 V예요. 그쵸? 여기 이제 VL이에요. 얘가 V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6, 8, 10 이렇게 되겠다. 6, 8, 10 맞죠? 6, 8, 10 자, 그럼 여기에서 얘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똑같이 루트 VR의 제곱 VL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 그쵸?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죠? 얘가 전체 전류 I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어떻다? 같다. 뭐라고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같다. 그러면 얘 보면 얘가 VR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류의 위상이 뭐란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예요. 전류의 위상은. 그렇죠? 여기 2A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 간에 생기는 위상, 요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잖아요. 세타. 그쵸?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 간의 위상차 세타가 생겨요. 그럼 여기 보니까 전류가 세타만큼 느려요. 그죠? 이게 전체 전압이고 얘가 전체 전류잖아요.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느려요. 왜 그럴까요? L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L은 뭐라고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잖아요. 이 세타만큼 느려지게 된다고요. 세타만큼 뭐 한다고요? 느려지게 돼요.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세타는 위상차 세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탄젠트 세타. 그쵸?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를 위상차 탄젠트 세타를 요거분의 요거로 쓸 수 있잖아요. VR분의 VL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요거의 세타나 요거의 세타는 어때요? 같겠죠? R분의 X R분의 X 여기 R분의 X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위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R분의 X 또는 아크 탄젠트 VR분의 VL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상차. 자, 그 다음에 역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라고 써요. 그럼 역률의 정의가 뭐냐면 얘기하고 보죠. 역률의 정의는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연을 취한 값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연을 취한 거. 코사인 세타라 그럼 요거분의 요거가 뭐란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 역률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의 길이는 V고 요거의 길이는 VR이잖아요.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전체 전압 V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역률이구나. 그러면 이 삼각형이나 닮은 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임피던스고 얘는 R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전체 전압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쓸 수 있고 또는 얘는 임피던스분의 R이다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임피던스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뭐였어요?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RL 외로는 전류가 위상이 느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왜? L 때문에. 자, 그 다음에 RC 직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RC 회로. 유도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RC 직렬. RC 직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는 R, 여기는 C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기에 전원이 있다. 자, 얘는 R이고요. 얘는 XC. 용량성 리액턴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량성 리액턴스는 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얘가 오메가 C분의 1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로 자꾸 공식을 유도하시게 되면 공식 자체가 복잡해지고 보기가 싫어져요. 그냥 얘가 XC다. 용량성 리액턴스이다. 근데 걔가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그냥 오메가를 자꾸 넣다 보면 공식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XC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직렬회로니까 전류가 동일해요. 그럼 여기 전류 I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I는 여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I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전압을 V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다라고 적어보도록 하고요. C에 걸리는 전압을 VC다라고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KVL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이 C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봐요. V는 VR 플러스 VC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벡터적인 합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보면 VR이라고 하는 것은 I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VC라고 하는 것은 IXC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XC는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J가 붙는다고요. 마이너스 J. 그럼 얘를 I에 대해서 묶으면 R-J의 XC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전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R-J XC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저항의 값이 얘는 3옴이고요.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이 4옴이다 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임피던스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는 3-J 4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임피던스에 대한 벡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면 자, 여기는 실수축이고요. 얘는 허수축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예요. 자, 분명히 저항은 3 저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는 4인데 뭐예요? 마이너스 J4예요. 얘는 마이너스 J4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한 게 임피던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두 개를 더해보면 얘가 임피던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임피던스의 크기 얼마였어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럼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인 거예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든 4의 제곱을 하든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5옴이 되는 거예요. 5옴. 임피던스는 5옴이 되더라. 자, 그럼 전류를 구해보면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체 전압이 전류가 되잖아요. 5분의 똑같이 얘도 10V라고 해볼까요? 10 하게 되면 얘는 2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먼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돼요. 2 곱하기 3, 6V. 그죠? 자, VC는 전류에다가 XC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4니까 8V. 맞아요? 근데 우리 XC는 뭐 붙인다고요? 마이너스 J. 그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J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전체 전압 V는 6 마이너스 J 8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 6.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 C에 걸린 전압 VC. 얘가 8V 마이너스 J 8V가 되겠죠. 그럼 얘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게 전체 전압 V가 되는 거잖아요. V는 루트 VR의 제곱 플러스 VC의 제곱에서 얘가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하면 얘가 10V 나와요. 그쵸? 그럼 요게 V고 요게 VR이잖아요. 그쵸? 자, 요게 뭐가 나와요? 세타. 그쵸? 자, 이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같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은 요게 돼요. 전류 I. 그죠? 그러면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 간에 생기는 위상차 세타가 돼요. 그쵸?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어요? 위상차. 뭘 구할 수 있다? 위상차 세타. 위상차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요? 세타는 6호분의 6호. 아크탄젠트 VR분의 VR분의 VC가 되겠죠. 그죠? 또는 아크탄젠트 R분의 XC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역률을 한번 볼게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코사인 V분의 VR.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요 세타나 같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 임피던스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는 임피던스분의 R 똑같구나. 그러면 임피던스 뭐야?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R로 우리가 역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직렬회로에서는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VR분의 VC 또는 R분의 XC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역률은 전압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또는 임피던스분의 R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렬회로에서 세 번째로 RLC 직렬회로를 보도록 할게요. RLC 직렬회로. 자, RLC 직렬회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R, L, C 직렬회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RLC 직렬회로는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R과 L과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식으로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 R, L, C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XL이라고 쓰고요. 얘는 XC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XL은 오메가 L이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까지 하게 되면 얘는 J 오메가 1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전체 전압을 우리가 V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 VL, XL에 걸리는 전압 VL, C에 걸리는 전압 V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자,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유도해 보면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VR 더하기 VL 더하기 VC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벡터적인 합이 됩니다. 벡터적인 합이 돼요. 그러면 자, VR은 IR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VL은 IXL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VC는 IXC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자, XL은 뭘 붙여야 된다고요? JXL. 그죠? XC는 마이너스 JXC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전류 I로 묶어 볼게요. I로 묶으면
R 플러스 J, 여기는 플러스 J고 마이너스 J니까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그냥 XL에서 XC를 뺀 값이잖아요. 맞아요? 얘를 그냥 X라고 쓰자 이거예요. X.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I에 R 플러스 그냥 J X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I의 전체 임피던스 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거 없이 얘는 그냥 임피던스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RLC 직렬회로에서는 요 임피던스가 똑같이 R 플러스 J 리액턴스인데, 그죠? 요 리액턴스의 값이 XL과 XC의 차이인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똑같아요. 양식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3이고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이고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4옴이다라고 볼게요. 그죠? 그럼 얘는 임피던스 G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피던스 G는 3 플러스, 자 얘는 XL은 플러스 J라고 했죠. 플러스 J 8, 그죠? C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J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3 플러스 J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얘는 XL이 XC보다 크구나. 그쵸? 그래서 얘가 없어진 거잖아요. 작은 게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만큼 빼서. 그럼 얘를 벡터로 한번 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벡터로. 자, 저항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3. 저항이에요. 자, 유도성은 J8이에요. 여기가 J8. 그죠? 용량성은 마이너스 J4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서로 상쇄되겠죠. 그럼 8에서 4를 뺀, 이게 더 크니까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J4가 된 거예요. 그럼 이 J4라고 한 것은 뭐예요? 8-4를 한 거잖아요. 8에서 얘를 뺀. 그럼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임피던스가 되겠다. 그럼 임피던스 얼마가 돼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5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를 공식으로 쓰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R의 제곱 플러스, 이게 4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XL-XC의 제곱, 이걸로 나온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더 어려운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R의 제곱 플러스 XL이 뭐예요? 오메가 L 마이너스 XC가 뭐죠?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식이 점점 더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XL이라고 하는 애랑 XC라고 하는 애가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는 거구나. 이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인데 얘는 이 값이 XL에서 XC를 뺀 값이구나. 서로 상쇄가 돼서. 근데 XL은 오메가 1인 거고 XC가 오메가 C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가 숫자, 뭐 문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축소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겨요? 세타 이게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임피던스는 5예요. 그럼 전압을 제가 10이라고 해볼게요. 10.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전류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니까 5분의 10 하면 얘가 이제 2A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R, L, C 이렇게. 자, 그럼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얘는 분명히 10이라고 했고요. 그죠? 전류는 분명히 2A라고 했어요. 저항은 얘는 3ohm이라고 했고요. 얘는 8ohm이라고 했고요. 얘는 4oh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압을 보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여기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C에 걸리는 전압을 보게 되면 자 3ohm에 2A 그러니까 얘는 6V의 전압이 걸릴 거고요. 8ohm에 2A의 전류가 흐르니까 얘는 16V가 걸릴 것이고요. 4ohm에 2A의 전류가 흐르니까 얘는 8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벡터로 나타내 볼까요? 벡터로 보자.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 6V 이렇게 보자. 6V 그죠? 이거 VR이에요. 맞죠? 자, L에 걸리는 전압 16V 이게 16V 뭐예요? J16V J16V잖아요. VL 자,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전압 8V 마이너스 J 8V 이게 VC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상쇄돼서 뭐만 남아요? 여기 8만 남겠네 이렇게 8V 그쵸? 맞잖아요. 얘에서 얘를 빼면 8V 남네. 그러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전체 전압이네요. 이렇게 V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하게 되면 얘가 1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1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 위상이 같기 때문에 우리 전류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얘 전류 벡터라고. 전류 벡터 I. 그렇죠?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가 이루는 각 세타. 위상차라고.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가 이루는 각 위상차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세타면 여기 똑같이 세타네. 그렇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RLC 직렬에서 위상차는 세타 뭐라고요? 아크탄젠트 VR분의 V X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리액턴스에 걸려요. 즉 얘에서 얘를 뺀 각.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근데 요 VX라고 하는 게 분명히 뭐였어요? 제가 VL에서 VC를 뺀 값인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아크탄젠트 뭐라고요? R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X는 뭐라고요? XL에서 XC를 뺀 값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 역률 뭐예요? 전체 전압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임피던스분의 R. 다 똑같다고요. 직렬회로에서는 위상차 세타는 뭐라고요? 저항분의 리액턴스. 저항에 걸리는 전압분의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역률은 뭐라고요? 전체 전압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체 임피던스분의 저항이 역률이 된다고요. 다시 쓰게 되면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R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직렬회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공진회로를 보도록 할게요. 공진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돼요. 공진. 자, RLC 직렬 공진. RLC 직렬회로 배웠으니까 RLC 직렬 공진 보자 이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R, L, C 직렬 공진.
RLC 직렬 공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RLC 직렬에서 조금 더 나가면 RLC 직렬 공진인 거예요. 자, R이 있고요. L이 있고 C가 있다. 그대로 한번 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V라고 하고요. 여기는 R, 얘는 XL, 얘는 XC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R,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L,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임피던스는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에 R 플러스 J에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썼어요.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R 플러스 J에 XL 마이너스 XC라고 썼어요. 그때 직렬 공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수부가 0인 것을 직렬 공진이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허수부가 0인 것을. 허수부가 0인 것을. 허수부가 뭐라고요? 0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렬 공진.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허수부잖아요. J 붙어 있는 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인데 요게 0인 거예요. 허수부가 0인 거 직렬 공진. 그러면 직렬 공진에서는 XL과 XC가 같을 때를 직렬 공진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X라고 하죠. 요걸 X. X가 0인 게 직렬 공진이구나. 그럼 XL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L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오메가에 관계된 식으로 쓰면 얘는 오메가 제곱은 L이 이쪽으로 오면 LC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럼 양변을 루트를 씌우면 오메가는 얘는 루트 LC분의 1이 돼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오메가가 우리 2파이 F예요. 2파이 F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F에 관해 쓰면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주파수 값이 2파이 루트 LC분의 1 헤르츠일 때 공진이 일어나는구나. 허수부가 0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우리는 F0다라고 하고 얘를 공진 주파수다라고 해요.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공진 주파수. 이거는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공진 주파수. 그러면 공진 주파수에서 허수부가 0이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뭐랑 같아져요? 임피던스는 그냥 R이 돼요. 허수부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이 됐을 때 뭐가 되겠어요? 임피던스 최소가 된다고요. 원래는 임피던스는 이거잖아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인데 얘가 0이 될 때 임피던스는 뭐가 되나요? 최소가 돼요. 임피던스 뭐가 된다? 최소가 돼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 전류는 뭐가 돼요? 전류는 최대가 돼요. 식에 의해서. 자, 직렬 공진 시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고 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임피던스 값은 최소가 되고 그때 전류는 최대가 된다. 즉 직렬 공진에서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고 전류는 최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압
확대도예요. 뭐가 되네? 전압 확대도. 이거 예를 들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해보자. 이거요. 해보자. 자, 만약에 자, R, L, C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얘는 3옴이고요. 5옴이라고 할까요? 뭐 계산하기 편하게. 얘는 5옴이라고 하고요. 얘는 50옴이라고 하고요. 얘도 똑같이 50옴이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얘가 전압 V는 10V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피던스 한번 구해볼까요? 임피던스는 저항 5, 얘는 플러스 J 5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J 50이에요. 그럼 얘 계산해보면 얘는 그냥 5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허수부가 0이 된다고요. 그죠? 허수부가 0. 그 얘기는 얘는 뭐예요? 직렬 공진이라고. 그러면 임피던스가 5고 전압이 V면 여기에는 몇 암페어가 흘러요? 2암페어가 흘러요. 맞죠? 여기 2암페어가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그럼 잘 보니까 2암페어가 흘렀네. 5옴에는 10V의 전압이 걸리겠네. 그죠? 자, 55옴에는 100V의 전압이 걸리겠네. 맞아요? 55옴에는 얘도 100V가 걸리겠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공급 전압은 10인데 얘네들한테 걸리는 전압이 100V네.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확대됐어요. 그렇잖아요. 전압이 어떻게 됐다? 확대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직렬 공진에서 전압 확대도라는 게 나와요. 전압 뭐라고 해요? 확대도. 전압 확대도. 얘를 Q라고 써요. 근데 이 전압 확대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택도다라고 돼요. 선택도 Q. 그러면 여기에서 이 Q 값이 공급 전압에 대하여 얘가 몇 배 됐냐 이거예요. 그럼 얘 보면 몇 배 됐어요? 10배가 됐네요. 뭐라고요? 얘가 10배가 됐다고요. 그럼 얘는 Q 값이 얼마예요? 10 이거잖아요. 10배. 맞죠? 몇 배 됐다고요? 10배. 그러면 얘를 공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전압 확대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에 대해서 VL에 걸리는 전압, 그죠? 또는 전체 전압에 대해서 VC한테 걸리는 전압이 그 10분의 100, 그러니까 전압 확대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에 대해서 L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에 대해서 C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전압 확대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자 QL 볼게요. QL은 전체 전압에 대해서 L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럼 V분의 VL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근데 잘 보니까 보세요. 얘 전압이랑 얘 전압이 같아요. 맞아요? 얘 전압이랑 얘 전압이랑 같잖아요. 얘네들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서 얘 전압이 결국 얘 전압이 돼요.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다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VR에 V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러면 R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L에 걸리는 전압은 IXL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얘를 I 약분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R분의 XL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러면 QC를 볼게요. C에서의 전압 확대도는 전체 전압에 대한 C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럼 V는 뭐랑 같다고요? VR, VC 되겠죠? 자, R에 걸리는 전압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R이라고 쓸 수 있고
IC는 전류 곱하기 XC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를 II 없애면 자 얘는 R XC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에 대해서 Q, 선택도 Q라고 하는 것은 Q의 제곱은 이게 두 개 곱하면 되겠다. 그죠? QL 곱하기 QC 이렇게 곱해도 되겠다. 그죠? 어차피 얘랑 같은 값이잖아요. Q의 제곱은 QL 곱하기 QC. 그럼 얘를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까요? 얘랑 R분의 오메가 L. 얘는 오메가 C분의 1. 그럼 여기서 오메가 이거 IS 들어가자. 오메가가 서로 약분돼서 없어져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R제곱에 C분의 L로 쓸 수가 있네. 그럼 여기에서 Q는 뭐 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로 쓸 수 있구나. 그죠? 전압 확대도가 Q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1로 쓸 수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자 직렬 공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것들은 첫 번째 자 직렬 공진은 뭐라고 했죠? 허수부가 0이 되는 게 직렬 공진이다. 두 번째 허수부가 0이 되면 임피던스는 최소가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 전류는 최대가 된다라는 것. 자, 직렬 공진이 되기 위해서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루트 LC분의 1 헤르츠가 된다라는 것과 다섯 번째 선택도 또는 전압 확대도 Q라고 하는 것은 R분의 1의 루트 C분의 L로 쓸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